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부한다. 저 그렇게 평론하지 않습니다. 자, 박원희 특검법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니까. 김건희 여사님 특법! 윤자까지 붙여요, 윤자까지. 당연하지. 내가 그거 좀 화나가지고 내가 어제 한겨레 칼럼도 썼어. 오늘. 아니 그걸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 조국 신당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신당이야. 님까지 붙여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야. 그러면은 이걸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다 하냐고. 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리잖아. 오늘도 아니 애사심이 없어. 김과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까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김준일 평론가께서 있으시다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철 소장님 혹시 훌륭하신 있을까요? 분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하고 어떻게 식사를 하셨습니까? 정욱이는 제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장르만 여의도에 네. 정욱이 한번 초청하시죠. 서정욱 변호사, 그분이 윤 변호사로 유명한 그분입니까 혹시? 엄청 유명하고요. 어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 유튜브에서 풀면은 거의 10만 구독, 100만 구독. 아니, 진짜로? 그 사이 백만 원, 안 하셨어요? 예, 어제 그러니까 저하고 네. 장성철 소장님하고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그리고 저기 김성환 평론가. 평론가님. 김성 네, 변호사. 그래서 일단은 네 명의 정치 스탠스와 색깔이 다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이 니들이 못하는 대통합 나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좀 다 모아. 됐습니다. 다 모여. 무슨 얘기인지 뭐 다 텐트 쳤어요. 디테일은 못 네. 하시겠습니다만 그 주제, 제목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제일 큰 주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 됐습니다. 아주 정말 재밌는 얘기를 좀 그 많이 자리에 들었어요.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얘기를 아니, 뭐 여사님 얘기가 요즘 뭐 조용하신데 할 게 따로 있을까요? 따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사님 요새 심기는 어떠시다고 하던가요? 내일 사특검 표결도 있고. 서정욱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분이 뭐 지침 내리시는 분이에요? 아, 술값을 서 변호사가 내셨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말 들어야 돼. 그분이 제 부자예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리고 저 김준일 대표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 김준일 드렸어요. 대표에게 무한한. 방송을 통해서 네. 감사의 말씀 어떤 거죠? 흑기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유, 진짜 잘하는 거 하나가 그냥 술 돌쇠처럼 그냥 마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예. 그 술 마시는 게 자랑입니까? 예. 근데 어제 되게 재밌었고 네. 나중에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서 그 4명 불러가지고 아. 한번 얘기 들어봐서 되게 재밌었다. 성향도 다양하시니까 네 분 얘기하시면 재미는 있겠네요, 그죠? 어우, 하여튼 서정욱 변호사 벌써 어지러워. 입 털면 다 올킬이에요. 장난만 알코올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두 분과 함께 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신혜영 기자와 함께 지금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기자회견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보지는 못고 저도 운전하고 오느라고 딱 해필이면 그 시간대가 예, 보지는 못하고 뉴스로. 뉴스로 봤어요. 뉴스를 보셨고. 봤죠. 예, 그 멘트는 쭉 읽으셨죠? 대선 때 지방선거 때 나 저기 가서 유세하라고 그러면 나 유세도 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 왜 잘랐어요? 다시 한 번만 재고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셨고요. 그런 느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이게 멘트 워딩을 보면서 맨 앞에 그 얘기부터 꺼내시는 거 보고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는 게 굉장히 간절한 것 같더라고요. 나 그 지난 대선 때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난 정말 하고 싶었는데 캠프에서 못하게 막은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지지자들이 워낙 저거 임종석 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도와주지도 않고 저거 뭐 이렇게 이제 욕을 하니까 그거 오해부터 일단 풀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저는 약간 좀 더 워딩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결론은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읍소였습니다. 네. 오늘도 중성동과 그 왕십리에서 제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약간 몇 번 출구해서 뛰겠다고 했나요? 예. 그 약간 너무 읍소 쪽 아닌가 하는 여전한 이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네. 저는 그 장면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기사로 보면서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당권 투쟁에 나서려고 하는구나. 당권이요? 예. 무슨 당권입니까? 분란 또 일으키지 마세요. 아니야. 분란이 아니라 네. 자 재고 요청해 해달라고 하면은 재고 해줍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다 공통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를 진짜로 막 읍소해가지고 재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했다라고 보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랬느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 전체 민주당 당원들이 뭐 한 60에서 70 정도, 뭐 77.7%로 당대표도 되고 예. 분포로 보면 어쨌든 60은 넘어요. 그러면은 그 친명들의 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모를 하든 출마를 하든 당권을 노리든 하려고 한다라면은 네. 그런 오해들은 풀고 일단 풀고. 그다음에 친문들을 이제 결집해서 이제 돌파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최대한 오히려 약자. 다른 분들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가잖아요. 네. 막 뭐 서른 의원, 뭐 홍영표 의원 예. 막 격하게 쏟아내는데 예.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조금 약자 코스프레? 코스프레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본인이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네. 오히려 이게 좀 전략적으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당권이랑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탈당 안 한다는 이재명 거죠. 대표 체제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예. 거는 총선 끝나고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원래 8월인데 아마 조기 사퇴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사퇴? 제가 말하는 거는 총선 끝나면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당 대표를 이기든 지든. 이기든 지든 네. 뭐 그 전에 사퇴하는 거는 일종의 전략적인 승부수니까 그거는 뭐 제외를 하고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당 대표 선거예요.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진다라고 본다라면 이번 선거에서 네. 그러면은 친명 책임론과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오지 않더라도 이재명 불가론이 강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선 졌지. 지방선거도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는데 어쨌든 졌어요. 네. 본인이 완벽하게 지휘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은 본인이 온전하게 지휘를 하는 건데 만약에 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진다라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이 당권에 대한 이제 문제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라면은 포지셔닝을 이제 그렇게 빌드업하면서 이제 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지면 그렇지만 민주당이 그래도 뭐 한동훈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뒤쫓고 있다.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 더 뭐 과반에 가깝다면 민주당일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아직 있는데 이기면요? 저는 일단은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공천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쪽집게처럼 몇 석 대 몇 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사자예요. 예. 사자요? 예. 아.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엉터리다. 뭐 모모씨 예.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특히 뭐 장성민 뭐 오, 깜짝이야. 뭐 국힘이 160석 간다 네. 이런 데는 얘기고요. 네. 이번에는 거의 제가 유일하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당도 과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과반 나오기 내일 힘든 당장 구조로. 투표한다면? 예예예. 과반은 하기 힘든 구조로 지금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럼에도 네, 그렇겠죠.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좀 디테일한 문제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인구 구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사실은. 근데 언제 4년 전보다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40대와 50대가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와 네, 1차 네. 베이비붐 세대에 걸쳐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가장 많은데 지금 그쪽이 인구 구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많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라니까, 그게.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1, 2년 사이에 안 바뀔 거 아니에요? 뭐 1년 사이에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서울에서 48개, 49개 지역구에서 몇 개 가져갔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난 총선에? 예, 2008년을 제외하고는요, 제일 많이 가져간 게 17개예요. 아. 서울은 원래 그렇게 다 내주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냥 항상 쓸어왔어요. 2008년만 특이하게 반을 가져갔어요. 아. 그때만. 그때는 민주당이 80석 갔던 때예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생각보다 민주당이 아직도 많이 유리해요. 많이 유리한 그 거는. 얘기죠. 네. 뭐 하여간 뭐그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네. 그 사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이 맞기도 한 것 같고 아, 네. 여러 가지 좀 저는 빌드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뭘 임종석 빌드업해요? 비서실장이 아, 헤어질 뭘- 명분 헤어질 있게 거예요? 명분 있게 헤어질. 이재명과 헤어질 빌드업. 네. 나는 이렇게까지 가지 마. 저렇게 연기를 해요, 헤어진다는 요즘에. 거는 당을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당에서 예. 어떤 활로가 없고 예. 배척하는 분위기가 강하면 일단은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나갔다 들어서. 들어온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예전보다 의석을 많이 못 얻는다. 과반수석을 못 얻는다. 네. 다수당이 안 돼가지고 국회의장도 뺏긴다. 예. 그러면 민주당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외곽에 있던 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저렇게 나 그냥 계속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서
억울하게 쫓겨나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이재명 그런 대표 것도 체제에서는 생각해보지 입당 않을까? 불허 안 해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만약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 이재명 당대표는 4월 11일 날 바로 당대표 사퇴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정치적 문법인데 그렇게 안 날 가능성도 있어 예. 보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하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만 네. 정치권은 비상식적이라서 정치권이에요, 아니면 여기에요? 이재명 민주 아이, 장성철 보수팬. 부장님. 아니 그래서 발음은 똑바로 하세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네. 어려움에 처해진 것은 사실이다. 임종석 실장이. 그렇죠. 아, 그렇게 어쨌든 보여져요. 우리 소장님은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고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만 네. 김준희 평론가는 여기 좀 더 나아가서 당대표,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신다는 거죠. 예, 예. 네. 그게 이제 최대한 조금 약자 코스프레, 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불쌍하다. 통해서 불쌍함, 그 동정표를 좀 얻고 네. 그다음에 당에서 잠깐 나갔다 들어오든 아니면 당에 좀 머무르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피해자처럼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순간 이제 네, 자신이 딱 접수하러 들어. 접사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해도 너무하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예.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각 의원들 사이에서 몇 명이 있잖아요. 또 네. 뭐 나간다, 뭐 좀 네. 험하게 네.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딱 조율을 좀 해가면서 너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너는 저 풀백 너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하는 건가 자상히. 아니면 이게 전체 조율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개별로 활동하는데 마침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가.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쪽 그 네. 친명 그룹, 지도부 그룹에서는 그냥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작전을 짜고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개별 플레이가 강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조를 짜가지고 네. 자 너는 여기 선봉대 우리는 후위 딱 옆에는 누가 맞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저쪽에서 막 총을 쏘니까 난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서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저렇게 친문 세력을 치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에서도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일단 홍영표 문을 치는 것을. 네.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이정섭 의원인가요? 네. 그분들 지역은 경선 전략 지역으로 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지역이라고만 규정됐으면은 너희들 현역들 공천 안 줘. 이건데 거긴 무조건 경선해. 이 얘기는 네. 현역들은 좀 포함시켜서 경선해라.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컷오프 시킨 건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친명 세력들이나 이재명 당대표 측도 약간은 좀 현 상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그냥 세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는 네. 아직도 입장이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2000년이었던데 그때 이회창 총재가 그 허주 김윤환 네. 쳐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공천 학살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뭐 전에 이제 주요하게 있었던 손에 잡았던 사람들 다 쳐내는 과정을 하루아침에 했어요. 사실 그래서 좀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처럼 좀 해주실래요? 이게 언제적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사극톤으로 해주세요. 어쨌든 90년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 최근 얘기라고요, 최근. 5년 몇 년이요? 2000년이요, 2000년. 202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제가 30이고요. 민주당의 지도부가 지금 네. 친명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이거를 질질 끌어? 예.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왜 이렇게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예. 당에 분란을? 근데 얘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예를 들어서 홍영표, 전해철, 박용진, 뭐 여기 누구야 저 실장. 우리 임종석 임종석 뭐 임 실장 고깃집입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실장이 찾게. 이 사람들의 하루 같은 날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쳐냈다고 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분당 가능성이 높아요. 분당. 예, 그때도 실제 이제 민국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 탈당해서 힘을 못 쓰기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최대한 이렇게 누구는 좀 간을 보고 이를테면은 저 여지를 주고 네. 누구는 안 주고 이게 나름의 친명들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 최대한 네. 탈당을 하더라도 덩어리져서
못 나가게 하고 개별 탈당해라. 무소속으로 나가든 뭐 네가 새로운 미래로 가든 그건 모르겠는데 뭉치지 못하게. 5명, 10명 나가가지고 여기가 진짜 민주당이다 뭐 이를테면 하고 뭐 막 이게 돼가지고 수도권이 다자고도 대혼전으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친명들이 지금 주류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 예. 이렇게 막막 살라미 살라미로 컷오프. 갑니까? 살라미. 컷오프, 예. 예. 야, 진짜 살라미는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왜요? 아, 이거 평론하시는 분이 다 살라미 얘기야. 아니 그냥 토막 냈다고. 어, 실제로 어저께 탈당한 두 분, 그러니까 뭐 박영순 의원은 새로운 미래로 간다고 새로운 했고 미래. 오늘 탈당한 서른 의원은 일단은 좀 그냥 있겠다고 했거든요. 나 어디 갈지는 안 정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랑 갈지 이런 걸 조금 노렸다. 무소속 민주연대, 무소속 민주연합 같이 네. 이게 지금 발족까지는 모르겠는데 물밑에서 얘기가 나오고 뭔가 있어요. 수업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그러니까 뭐 그거는 무소속들이 쫙 나오는 거는 일종의 뭐 예전에 그 무소속 친박연대처럼. 무소속 진방연대처럼 예, 그렇게 이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제3지대로 가서 소리면서 새로운 미래로 가가지고 더 득표력이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제 출마를 안 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하실 분들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판단이 안 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판단 기준은 뭐예요? 지역구 민심? 아니 일단은 뭐 지역구 민심도 있고 예. 예를 들면은 당 지지율도 있고 어쨌든 당 지지 무소속은 온전히 자기의 개인 캐릭터와 자기의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 거라면은 당이 앞에 붙으면은 어쨌든 그 당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 이런 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거의 부심점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요? 그 무소속 무슨 민주연대. 없어요. 없어요. 뭐로 다 그냥 자영업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야 네. 이런 식이면은 우리 나가가지고 그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아이디어 수준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이게 그래서 정당 형태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느슨하게 이제 그렇게 네이밍을 짓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진짜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친명 주류들이 이렇게 질질 끌면서 해라고 이제 막 비판이 나오는데 나름의 머리를 쓴 거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결과를 거둘지는 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예. 네. 부장님.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큰일 났어요. 어쨌든 큰 공천 파동의 내관이 제거가 돼가지고 언제 지금 폭탄이 터지느냐 그 시점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 측은 네. 전혀 물러날 기미가 안 보인다. 예. 제가 어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 분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당부하는 얘기도 막 보내고 조언을 안전핀이 했는데 제거된 거 아닙니까? 뇌관. 아, 뇌관 안전핀. 뇌관이 제거됐다면 그건 약간 안 터지네. 안 터지는 아, 거죠. 그러네. 예. 안전핀이 제거됐다. 안전핀이 제거됐죠. 뇌관이 정정합니다. 터졌다. 뇌관이 네. 제거됐다. 그건 보통 제거된 이제- 건 아니네. 그러니까 그건 안전핀. 그렇죠, 그렇죠. 예. 수류탄의 안전핀이 네, 제거된 네, 네. 거예요. 아, 그랬는데 언제 갔다 오셨죠? 그냥 예. 네. 근데 수류탄을 못 던져봤어요. 아, 그래요? 왜요? 단기 사병으로 갔다가 아, 사병으로. 이거 6개월이요? 18개월? 18개월 갔다. 아, 18개월이 아. 민정입니다. 예. 그랬는데 인정을 해요 또. 걱정 어린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네. 그냥 되게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냥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 그냥 이 정도. 그래서 음.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네. 개의치 않고 본인들 생각대로 이 공천을 하겠다.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3월 22일 날 딱 대진표가 완성이 되면 네. 물갈이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음. 물갈이하고 혁신공천한 우리 민주당 누가 국민들이 더 선택을 하겠느냐. 결국엔 우리다. 아, 민주당도 그런 충분히 승산은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게 개혁 공천은 괜찮은데요. 네. 지역이 분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분열. 아, 지역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른 의원 무소속 나갔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은 거기다가 자기네 당 후보 네, 거기다가 있죠. 공천할 거예요. 네. 서른 의원 민주당 계열의 후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 표를 뺏어 먹지. 그렇겠죠. 국민의힘 네. 지지자들이 야, 그런 지역들이 여러 개 생길 거란 말씀이시죠? 서울 지역에. 아, 서울 근데 지역에. 친명계에서는 네. 혹은 이제 친명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래도 상관없다. 왜요? 뺏겨도 상관없다. 아니 맞아요. 그런 네. 생각이라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뭐 컷오프도 아닌 다수 공천을 준 고민정 의원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제 최고위원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명계 여론은 좀 보기 싫다. 고민정한테 표 주지 말자. 우리가 오신환을 당선이 돼도 고민정은 싫다. 역선택. 그러니까 그게 까지도 할수 2016년에 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 친박 아닌 사람들 다 죽여 막 그래가지고 야 8, 90명만 있어도 돼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죽여야 총선 합니다. 패배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다수당 뺏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국회의장 차지했어요. 탄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 의석수가 얼마나 향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분기점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뺏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본회의 열지 말지 다 정해주는데. 네, 입법, 사법, 행정권은 다 이제 여권에 다 뺏기는 거예요. 네,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어진다. 그 무서움을 지금은 모르고 지금은 우리가 180석이라도 이재명 당대표 불체포 특권 하는데 찬성표 던진 나쁜 놈들 다 제거해야지 이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니까 지금 다 쳐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요. 올바른 당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공천을 주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고 그럼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총선 이길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만약 5월 30일 날 국회가 개원했는데 네. 며칠 있다가 국회의장 국민의힘 출신 딱 뽑혀가지고 국회 권력도 국민의힘에 넘어갔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질 거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공천 파동이 나면은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그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나가서 무소속으로나 뭐 다른 정당으로 출마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 쪽에 불리한 다자 구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혼전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가 하나가 있고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 이게 해당되는 건데 보수 정당도보다는 투표율을 주목해야 돼요. 투표율이요? 예예예.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한데 민주당은 조금 더 이질적인 세력들의 연합군이라고 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좀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많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정당 지지율을 뭐 한 33에서 35, 한 35%로 잡을게요. 네. 그러면 이 35%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려 죽어로 누가 당대표든 35%는 무조건 민주당 찍는 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라고 하면은 최소한 뭐 50을 넘지 않더라도 한 48 뭐 이 정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군소 후보들 몇 개 하면은 뭐 48대 뭐 46 뭐 이 정도로 이기려면은 한 마지노선이 거대 잘 나가는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 한 48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48% 정도 받았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 그러면 35에다가 플러스 13을 해야 되잖아요. 이 13이 굉장히 까다로운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성향이 있냐면은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명분이 없으면은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립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예. 아이씨 약간 던지고 망간다. 나가는 느낌인가요, 그냥? 안 하고? 내가 납득이 돼.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고학력자들이 많고요. 네.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권 심판론 원툴로 안 돼요. 네. 이 사람들의 설득을 하려면은 이 정당이 내부의 어떤 가치, 민주적 절차 이런 것도 지켰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역대 총선 투표율을 말씀드릴게요. 자, 2004년이 소위 말해서 탄핵으로 인해서 얼마 안 됐어, 2004년. 20년 전입니다. 정봉주 의원이 이때 된 거 아니야. 얼마 안 됐다고. 20년 전. 예. 네. 이때 60.6% 나왔어요. 60.6%가 됐는데 열린우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던 게 이때예요. 예. 네. 자, 그리고 네. 2008년에는 민주당 계열이 80석 나왔거든요. 80석, 80 몇 석이더라. 네. 그리고 한석일 겁니다. 네, 81석인가 나왔어요. 네. 폭망했어요. 투표에 46%. 네. 그리고 2012년에 투표율 54%인데 네. 152석. 그러니까 박근혜가 152석. 네. 그런데 2016년에 58%로 올라갔잖아요.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그때 123대 122로 한석 차로 이겼어요. 그리고 지난 2020년에는 66%였어요. 90년대 이후로 최고 성적이었거든요. 네. 180대 103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투표율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나오느냐? 민주당 민주당이 지지 나오네. 성향의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말해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친문들,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친문들이 이 유권자들의 덩어리가 상당하고 네. 지금은 친명들 같은 경우 친명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성향이 좀 많이 달라요 지금. 그러면 이들이 아예 투표를 하러 안 나오거나 다른 정당 찍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선거가 2012년이나 16년 그 사이 어디쯤에 지금 존재할 수도 있겠다. 근데 투표율에 이재명 따라서. 대표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쪼개져요. 그래서 막 무소속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표가 뭐 특히 비례표는 조국 신당으로 막 가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나중에 합치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민주당이다. 그리고 그 구심점은 나다. 아니 위어 저는 패밀리. 근데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게 네. 이게 순도 높은 뭐 민주당이 됐다 뭐 수박대다 나가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 지지자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패배의 아이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으로는 이재명 불가론이 이제 확산이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만 나가면은 다 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선 지방 총선까지 지면은 네. 더 이상 쉴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총선은 특히 쉴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자기의 중심으로 당을 만드는 거는 네, 먼저 네, 좋은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든 한 석이라도 승리를 하면서 자기가 승리를 하면 그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돼요. 180석을 또 차지하라고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재명한테. 근데 지금은 그 경계선상이고 조금 굉장히 위험한 도박수가 되고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힘이 일당될 가능성이 네. 저는 거의 반반까지 왔다고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의 말씀을 당무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어제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요청해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걸 갖고 그냥 알았어, 그냥 니들 떠들어. 하여튼 다 상관 안 할래. 거의 그런 수준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네.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순도 높은 친 이재명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아직 공천도 끝나지 않았고 선거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2022년 총선의 의석수 구도를 예상을 해보면 정말 역대 최악의 의석수 그리고 분포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 이재명 집단들이 거기를 되게 옹호하고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의원을 많이 차지할 거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공천을 보니까 찐윤들 막 이렇게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했던 분들 거의 다 공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재명 세력과 윤석열 세력이 국회에서 계속 이제 다음번 대선 때까지 치고받고 정말 더 싸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야권 비례 연합에 보면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뭐 옛날 이석기 뭐 네. 석방운동 통진당 했던 세력들. 네. 그분들도 지금 5석 배려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정말 이 구성들만 봐도 아무래요. 국민을 위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네. 다음번 대선을 위해 가지고 그냥 서로 세력들이 그냥 죽고 살기로 싸울 것 같아 가지고 아직 선거도 치르지 않았지만 정말 암울하다. 혹시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다음 대선을 노린다면, 네. 3년 후 대선을 노린다면 이기는 것보단 차라리 좀 적당히 져서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더 핍박받는 그런 느낌들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게 더 대선엔 유리할 수 근데 있다. 그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의석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좀 상식적인 권력 운영을 하는 집단이면 이제 그렇게 뭐 의석수가 좀 적더라도 선명적인 야당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윤석열 정권은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좀 이제 좀 터프하고 네.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의석수까지 적다?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정말 존재감이. 의미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총선의 의석수 다수당 여부하고 다음 대선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정영진 앵커가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 있었어요. 네. 오히려 총선에 소수당일 때 대선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는데 2007년에 그만 불어! 이명박 10살 때 얘기예요. 이명박이 됐잖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데 네. 사실 그게 케이스가 안 맞는 경우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4월에 네. 박근혜 비대위가 다수당이 됐고 2012년에 박근혜가 또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닌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때는 무조건 이기는 게 이겨야 된다. 맞아요. 이게 선거는 무조건 네. 이기고 봐야 돼요. 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뭐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는 어제 노정면 그 후보가 나와가지고 공천은 원래 시끄러운 거 아닌가 자기는 이제 받았으니까. 말씀을 특혜님 네, 아, 또 그렇게 임종석 얘기하세요. 공천 줘도 욕먹고 안 줘도 욕먹는다. 네. 공천이란 늘 그런 것이고 전략 공천은 당의 정무적 판단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해석은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해석 갈릴 수 있는데 그 여론조사 문제가 지금 민주당이 좀 시끄러운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필무 선관위원장 전 맞아요. 선관위원장이 의총장에서 나도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개파를 떠나서 당의 어떤 공천 관리 시스템 상의 문제로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선관위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두 분은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가장 아킬레스건이 그거예요. 지금 예. 이 여론조사 업체. 이게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면은 네. 다른 거는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사람들이 안 믿더라도 네.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지난해 9월 달에 이미 다 만들어 가지고 니들도 그때 별말 없었잖아. 왜 지금 와 가지고 그래? 문제 제기하려면 그때 해야지. 네. 라고 이제 가능한데 네. 이 여론조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의 편법 내지 탈법 소지가 있어요. 탈법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거 조사해달라라고 하면은 네. 당이 난리가 나고요. 선거 끝날 때까지 이거 계속 이거 이슈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번 같이 죽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아하. 또 하나는 이제 이거 가지고 수사기관 의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게 뭐 수사기관 의원들이 하지 않더라도 네. 누군가가 이를테면은 뭐 친문이라든지 지지자들이 이거 문제 심각하다. 그래서 수사기관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은 네. 검찰이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꽃놀이 패지. 어. 자, 그래서 어쨌든 압수수색은 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자, 이제 법원에 들고 가는 거 가처분 신청. 네. 이거는 완전 자체가 불공정이기 때문에 이거 원천 무효다라고 누군가가 법원에 들고 가가지고 이 공천 여부를 가지고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 물론 빨리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하나하나는 이 여론조사 업체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심각해요. 이거는.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엔 심각합니다. 이거. 제가 보는 문제의 관점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전국 253개 지역을 거의 다 여론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세 개 업체 갖고 못해요. 예. 이건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네. 아니면은 해보셨잖아요. 예년에 어떻게 예. 했냐면 대략 8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겠네요. 예. 다 권역별로 나눠줘요. 네. 그렇게 해야 그냥 짧은 20일 안에 그냥 집중적으로 경쟁력 조사도 가능하거든요. 예. 네. 근데 민주당 3개 업체만 선정을 했대요. 네. 그럼 이거는 당초 처음부터 들어갈 때 여론조사 없이 그냥 우리가 칠 사람은 그냥 쳐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과부가 걸리니까 하나 더 넣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같이 했던 성남시 할 때 같이 했던 그 업체를 집어넣자. 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시스템 공천의 가장 기준이 돼야 될 원칙과 관련해서 비판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예요. 네. 이 여론조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뭐 왜 그 업체가 들어갔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그 업체가 어느 지역을 조사했는지, 예. 거기서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는 경선 자체, 공천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되는. 경선에 떨어진 사람들이 빨리 그거 공개하라고 막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뭐 소송하고 뭐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게 공개돼도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공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굉장히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본인들은 항변을 하지만 네. 우리가 보기에는 예년에 했던 시스템 공천의 툴과는 다른 형태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문제다. 공간 입장을 그냥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면 김병기 의원은 선정 프리젠테이션에서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였다. 근데 그 업체가 적절한 사유 없이 배제되는 건 오히려 불공정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가 제시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그래서 있다는 추가로 점. 다시 들어왔다. 예. 그래서 언급만 김병기가 하겠습니다. 밀어넣었다 그렇게 이제 뭐 언론 보도가 나기는 했죠. 그래서 그건 뭐 이제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된 거고. 네. 아니 근데 그것이 누구나 수긍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업체가 수긍이 안 어떠한 정치권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 회사가?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원래 잘 몰라요. 2012년에 성남시 만족도 조사를 했었죠. 네.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그러니까 노하우와 시스템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네. 그 부분부터 살펴봤어야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여기 의원들이나 이분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믿는 것도 있지만은 네. 유권자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믿는 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임종석을 쳐낸 것보다 박용진한테 하위 10% 준 게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일으켰다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면 거기는 전략공천 지역이고 예. 그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종로를 열심히 하다가 뭐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리고 네. 뭐 송파갑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뭐 험지 또 출마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어떻게 박용진이 10%야? 근데 빵점 줬다고? 예. 그러니까 뭐 확인 안 됐지만은 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면 그게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온건 지지자들 한 15%. 이 사람들이 투표에 이탈해 버린다니까요. 이 말씀이 정확한 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이번에 지지층들이 2007년도 네. 대선과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요. 2007년 대선이면 정동영 예. 그때 MB 막 될 때. 예, 투표율도 낮았고 네. 역대 최대 표차로 표차였고. 이제 MB가 됐잖아요. 네. 자포자기할 수 있다. 다 포기했죠. 투표를 아예 안 하는. 안 하고. 아이 그래, 아유, 뭐 이렇게 좀 뭐 난장판이고 뭐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뭐 우리가 찍으면 이재명 당대표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투표 포기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실무들이에요. 아까 네네. 그 표심에 구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박용진, 뭐 임종석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그건 또? 안 돼요. 안 되지. 왜냐면은 박용진은 독고다이예요. 독고다이요. 예, 혼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네. 그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김종인도 그렇게 얘기를 다른 합니다. 말 고운말 써 있잖아요. 이거 홍준표 의원도 가끔 쓰셨어요. 아, 그래요? 홍준표 씨랑도 쓰셨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 예. 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상징성이 크지 개파가 있진 않아요. 아.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 예전에 문재인 그 대통령 비서실장은 네. 친노 그룹의 핵심으로 사실은 그 그룹들이 옹립을 한 거예요. 아. 정치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거에서 친문 그룹의 구심점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건데 실제 임종석 그러니까 저기처럼 박용진처럼 뭐 이렇게 혼자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마장발이라서 네. 박용진이 아니 이게 임종석이 딱 깃발 꽂으면 우르르 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의 개파가 있는 사람들은 전해철 의원 뭐 이런 분들 가신 그룹들이 있잖아요. 예, 가신 네. 그룹도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전해철 홍영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좀 더 이렇게 이번에 탈당 사태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아, 임종석 실장은 그렇게 막 개파를 막 관리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군요. 당권용이죠, 그분은. 당권용. 당권용.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어떤 개파의 수장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구심점이 되려면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아야죠. 음. 그래야 이제 지도자급 인사가 되고 대권 후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심점이 돼서 그래 그 사람 밑으로 막 모이자 네, 네, 이런 네. 거지. 임종석 실장은 그냥 친명계가 아닌 사람들의 어떠한 뭐 반사 이익 그래서 당 대표나 아니면은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그러한 구심점 정도의 당 역할을 내에서 뿐이지. 혹은 뭐 당원들한테는 인기가 좀 있을지 몰라도 네. 전체 국민들에게 크게 인기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썩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당대표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대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표 이유 용이라고 해야죠.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 민주당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아니 하나만 더 했으면 하나만 더 좋겠는 게 할까요? 네. 박용진 의원이 네.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 진짜 경선에서 졌어. 네. 어떻게 될까? 경선 본인은 치면? 어떤 선택을 할까? 경선 지금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못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박용진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경선에서 졌다. 이러한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소장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공천의 희생양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그래요? 같은데 그러니까 의정활동 잘하고 그렇게 뭐 썩 못된 짓을 안 한 것 같은데 저렇게 경선에서 못된 짓. 졌어. 이거 민주당 공천 이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상당히 이게 민주당 공천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공천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OX로 좀 표현을 네. 해주시고요. 네. 국민의힘 공천 상황이 민주당 공천 상황보다 낫다. OX. 100대 0이지. 100대 0이에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평가잖아요. 이건 예. 어쨌든 민주당 되게 시끄럽고 분열 있고 갈등 있고 혼란 있고 내부에서 반발 있고 지금 훨씬 나아요? 탈당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민식 전 장관도 제가 뭐저 아니 왜 그만둔 거예요, 그분을? 제일 그러니까. 여조가 안 나왔다잖아요. 여론조사? 왜냐하면 4년 동안 네. 이렇게 갈고 닦은 박영찬 후보인가요? 네, 그렇겠죠. 맞아요. 예. 전 박용찬 당협위원장.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안 된다. 용액관인데요? 용액관이면은 단수 공천을 줬어야지. 단수공천 앉아가지고 화딱지가 난 거예요. 아하. 아니 나보고 거기 가가지고 김민석 그 운동권 청산하라고 거기 나 분당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나가라고 해놓고 나 공천도 안 줘? 나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새벽에 나와가지고 국밥 먹고 저녁에 진짜 그냥 대단하시더라고요. 엄청나했잖아요. 여기가 맛집입니다. 막 하면서 네. 먹방 찍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고생만 했는데 네. 여론조사 해보고 경쟁률 조사 해보니까 이거는 쉽지 않거든. 그럼 괜히 내가 창피스러울 수 있겠다. 나는 치사해서는 안 할래. 뭐. 자발적인 순수하게 자발적인 결정이다.
그럼 그거를 당신 그만두라고 당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나 뭐 허언지라고 해서 가라고 해놓고 날 이렇게 바보 만들었어. 그런데 지금 또 그럼 부산에다가 좀 전략공천을 좀 시킬까? 다시 부산으로. 더 바보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영화 위원장이 부산은 안 준다고 어딜 또 가냐 뭐 약간 이런 취지. 근데 이제 장동현 사무총장은 뭐 부산 수도권? 쪽 얘기를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부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수도권 어디 가요 지금? 갈 데가 특별히 없어요. 어디 강남 가불병? 그러니까 거기는 못갈 거고. 야 그러면 이제 땡큐죠. 네. 되게 좀 화가 많이 나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박민식 전 장관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 지금 엄청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겸손하신 분이군요. 충성심도 강하고 저는 네.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능력 있고 대통령께 신임도 받고 네. 배지 달면 의정활동 잘할 뿐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장성철이 변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수 참칭해서 참칭자를 떼고 투항했다. 억가입니다. 억가. 어제부로 변한 겁니까? 서대국 변호사의 술자리 이후에. 아, 참보수로. 아니요, 요즘 국민의힘의 다수당이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존본능이 커진 거야. 참칭이 아닙니다. 저를 보수 패널로 써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부끄럽게 살아갑니까? 저는 방송을 안 하면 안 했지. 네. 제가 봐가지고 옳지 않다. 하지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부한다. 저 그렇게 평론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미터가 있어. 김건희 특검법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니까. 김건희 여사님 특법. 윤자까지 붙여요. 윤자까지. 당연하지. 내가 그거 좀 화나가지고 내가 어제 한겨레 칼럼도 썼어. 네. 오늘자.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걸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조국 신당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신당이야. 님까지 붙여요. 김영란 대법관 법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야 그러면은 이걸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다 하냐고. 다르잖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님자 붙이 아니 네. 여사님 붙이는 네. 건 그건 옳지 않죠. 잘못하고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요? 행정지도를.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네, 언론에 정말 너무 좀 창피해요. 재갈을 물리는. 재갈 물리는 거 아니라 이건 정말 수준 낮은 황당. 수준 낮은 화풀이 아닌가요? 이거는 아, 언론에 대한 화풀이다. 아니 여사자를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를 난 상상을 못하는 이게 일이 벌어져. 선거 중립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공정성과 무슨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해 여사를 못 붙이는 하지만 거지. 이거 요거 얘기하게 국민의힘 공천에 네네네. 제가 왜 더 질문을 민주당보다 드려볼게요. 낫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천공을 만나가지고 컷오프 된 분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거 시청자분들 아시나요? 천공이요. 예. 이천공 씨. 최상화라는 후보인데 이분이 사천남의 유명하네. 하동 여기인데 천공을 만나서 내가 지난해 5월에 천공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컷오프 됐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면접 심사에서 막 물었대잖아요. 물었대고. 왜 만났어? 왜 만났어? 무슨 얘기했어? 제가 말하는 적절해? 막 거는 이러면서. 문제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모르잖아. 또 지금 용인갑에 예. 지금 이원모 비서관 갔잖아요. 용인갑의 후보들이 야 나 무소속으로 나올 거야. 왜 경선 안 줘? 경선 안 줘? 무소속 나올 거라고 막 지금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시흥을에 네. 김윤식 전 민주당 시흥시장이 네. 옮겼어요. 지금 탈당해서 저기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 갔어요. 조정식 잡겠다. 네, 그 조정식 잡겠다. 근데 시흥을에 또 후보 준비하던 분들 난리가 났어. 어허. 왜, 우리 뭐 아무나 영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 아무도 몰라요. 장르만 여의도 시청자분들은 좀 알아요. 어제 브리핑에서 조금 털었습니다. 그렇구나. 저희는 식자층이 보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네. 거는 어쨌든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민들 전체로 뭐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이라고 자본이 없겠냐고요. 크고 작은 자본들 천공이 왜 나오고 여기서 뭐 그런데 천공 선생이라고 해주시고요. 성공 선생. 천공 스승님. 스승님까지 붙습니까? 천공 선생을 만난 사람이 공천을 못 받으면 천공 만난 다른 분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최상화 씨가 그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윤석열, 김건희 다 만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했다니 얼마나 열받았으면 금기를 걸때 제가 말한 거는 네. 어쨌든 사람들이 잘 모르면은 그냥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아하. 결과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거 이거는. 네. 아무리 자본이 있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보도를 안 해서 아니면 민주당이 더 크게 터졌으니까. 아, 여기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상대평가. 그렇기도 하고 현역 의원의 반발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은. 나는 억울하게 내가 말이야 공천에서 나를 낙천시키려고 그러는데 9명의 현역 의원은
저는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번에 불출마하겠습니다. 당신 중진 재배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역원들이 반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검찰 캐비넷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 캐비닛 또 캐비넷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재밌는 인터뷰를 봤는데 조혜진 의원이 이제 김해로 갔잖아요. 그 험지 아무리 옮기라고 해도 서병수 김태현은 덜 험지인데 거기는 너무너무 험지 아니냐 했더니 보통 우리가 뭐 캐비넷 얘기도 하고 약속 얘기도 했는데 어떤 신앙적 메시지를 신앙적 메시지. 여기가 기회의 땅이다, 뭐 적박거리는 땅이다. 아니, 선지자적으로. 조혜진 의원님 내가 예전에 부대변인 할 때부터 아는데 한 20년 전부터 신실하시니까. 아는데 네. 항상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보다 성경책 계속 네. 무슨 얘기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아주 신앙심이 아주 깊은 분인데 이번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 같아요. 올해 그래요? 뭐 새로운 도전을 할 거라는 뭐 그런 너는 기회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주셨나 그러면? 조롱 좀 하지 아니 마요. 아니 저거 아니라. 목사님들 화냅니다. 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땡큐겠어요. 당이 압박 줬다고 하면 그러니까 공천 될 텐데. 갈등이 적어 보이는 거다,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공천이 잘 된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뭐 민주당 갈등이 너무 심하게 드러나 보이니까 조용한 게 좋아 보이는데 네. 국민들은 어쨌든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을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딱 3월 22일 날 딱 등록을 다 선관위에 등록을 다 했는데 야, 그 사람 다 공천 됐네. 대통령 측근들은 좋은 데 갔네.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네. 강남 가불병, 서초을 네. 누구를 주려고 그러고 저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대구 경북에 유영하 변호사 공천 주려고 지금 아직까지 그 지역은 내비두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네. 대단히 좀 아끼는 비서관 2명 네. 지금 대구에 네. 지금 후보로 등록을 해놨는데 거기도 지금 아무것도 결정 안 해놓고 내비두고 있어요. 거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고 거기 이제 싶어요. 쌍특검이 내일인가요, 그죠? 네. 내일이라 이제 그거까지는 보고 하려고 그러는 거.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시간을 끌 것 같아요. 더 끌어요. 네. 왜냐면 그냥 낙하산으로 꽂아 넣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또 공격당할 비판받을 게 많고 그렇다고 경선 치르자니 현역 의원을 도전자가 이게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너 좀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해봐. 일주일 시간 더 줄게. 인지도 좀 더 늘려. 그렇지. 그렇게 너 대통령도 좀 많이 팔고. 자 이거는 참칭보수 장성철의 억가입니다. 억가. 네.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네. 억까.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출마를 안 하면서 네. 굉장히 당에 많은 희생을 했다는 이미지. 또 한동훈 빨리 비대위원장 나와주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저기 비밀당원이야. 함부로 시키지 마시고요. 네, 저희 제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안 나가도 분명히 선민우사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공천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보려고 저렇게. 옷은 다 저는 하셨네요. 걱정스러워가지고 네. 걱정.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 해야지. 네. 확실히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재미없죠? 텐션 자체가 떨어지네. 재미없어. 뭐 비판할 게 없어요.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불출마하셨잖아요.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저한테 네, 얘기해줘요. 서정욱 변호사가 순서리 빨리 얘기해줘라. 아니, 서정욱 예. 변호사가 이분을 꼭 집어가지고 저한테 미션을 준 게 있어요. 미션이요? 나 완전 빵 터졌어. 그 미션 듣고. 이거는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 출마해랍니까? 궁금하기만 하고. 아니 안 돼. 안 돼요? 근데 뭐 술자리에서 있었는데 얘기도 안 할 거면서 계속 그냥 웃기만 하면 어떡하나? 한없이 가볍게 가라며 우리 보고. 아니까 좀 힌트를 주든지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인 활로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와. 그러니까 조금만 풀어드리면 네. 저기 거기서 안 김무성 풀면 농단이 됩니다. 예. 풀어주셔야 돼요. 김무성 대표께 네. 술 한잔 사라 그래라. 어허. 저녁 자리 한번 마련해줘라. 네. 그럼 내가 모든 걸 많이 풀어주겠다. 그러면 또 미션을 주더라고요. 본인이 뭐 그럴 만한 권한과 있는 것 같아. 어제 얘기 서정욱 들어보니까 변호사가? 있는 거 납득됐어. 저도 납득됐어요. 어제. 뭔가 자리를 가려고 하다가 어그러진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서정욱 변호사가 열심히 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자기가 뭐 제가 얘기하면 절대 된다라는 안 돼.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번 부르라니까요 여기. 한번 부르겠습니다. 진짜 진짜로 정말로. 그 정도로. 제가 섭외 바쁘시겠어요.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그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 그거 아직 안 됐죠? 근데 볼 거 없는 게 선관위의 제안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선관위가 들어요. 제안한 대로 갈 거다. 네,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이 너무나 뭐 대립이 심해가지고 네. 타협과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볼 게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전북에서 한석 줄이냐, 아니면 부산에서 한석 줄이냐, 아니면 비례를 한석 줄이냐 이것도 있지만은 지금 동탄을 별도의 분국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냐가 이게 이준석 대표한테 중요한 문제예요. 이준석 거기 대표요. 나갈지 예. 말지. 뭐.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동탄을 선관위의 권고는 뭐였냐면은 동탄 이게 인구가 여기가 화성 계속 늘고 있으니까 네. 동탄을 별도로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서 이제 분구를 하라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젊은 지역구가 됩니다. 평균 연령 34세인가 35세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젊은 동탄이? 거기에서 거주민들이 그러니까 뭐 저 기사로 본 거니까 제가 네. 가서 다 물어본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어째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영남도 있지만 대구도 있었지만은 가장 오히려 유력한 데가 세종을 본 이유가 세종이 평균 연령이 젊거든요. 그래서 예. 세종 쪽에도 알아보고 있고 또 하나가 가장 제가 보기엔 어제 동탄을 언급을 했어요. 네.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이준석이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다기보다 다른 데를 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분은 이러시잖아요. 그 이준석이는 그 TK를 가야 된다고 봐요. 예, 이렇게 TK를 권유하는 김종인 위원장. TK 강하면 망합니다. 망합니까? 네, 망해요. 망하라고 지금 종용하는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 감 네. 떨어지셨다. 죄송한데 제가 존경하는데 감 떨어지셨다. 예, 왜 감 다 그러냐면은 떨어졌다. 왜 그러냐면은 저거는 뭐냐면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제3신당도 있긴 하지만은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정론이냐에 크게 전선이 걸렸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러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은 저 XX 또 민주당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권 망치려고 나온 거야? 그 탄압의 서사가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났을 때쯤이면은 그래도 동정론이라도 있어가지고 야 좀 키워보자라는 게 있을 텐데 지금은 다 잊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면은 저긴 죽는 길입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민주당이 약한 지역 아니면 이 아예 동탄이 왜 좋냐면은 아예 아무도 없잖아요. 기득권이 없어요. 거기는 닭가리를 한 사람이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당의 네임밸류도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데가 딱 여기. 그러면은 이준석이 나가면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은 지금 TK 나가면 무조건 죽어요. 아니 윤종인. 동탄이라는 데가 갑자기 위원장. 뿅 생겨난 데는 아니고 근데 있긴 있는데 이제 새로 선거구로 획정이 되는 거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쪽에서 선거운동 하시는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셨겠지. 근데 이제 네. 현역 의원이 따로 거기에 존재를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왜냐면 조직이 있고 그럼 뭐 그걸로 많은 걸 해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이준석 대표나 신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네. 이준석 대표라는 좀 정치권에 좀 미래 희망 자원이 네. 5월 30일에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또 비례예요? 또 비례 무쇠. 맞아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쨌든 합니다 또. 이준석이 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22대 국회와 네. 이준석이 또 그냥 평론가로 활동할 22대 국회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배지 좀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런 젊은 분들. 알겠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쪽 젊은 도전자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많이 아니 얘기해요. 개혁신당은 지금 어떻게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약간 지금 우리 분위기랑 똑같아. 아, 그쵸? 그래요? 처음에 민주당 얘기하고 아. 국민의힘 얘기하고 나중에 그냥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개혁신당 얘기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위기죠. 색깔도 같아요. 색깔도 갖고 할까? 네. 무슨 색깔? 주황색이요. 예. 누구랑? 엮지 마. 네. 장르만 여의도 저희가 색깔. 원조입니다. 저희가 원조예요. 예. 그럼 여기는 개혁신당 그렇게 따지면 지지하는 김현정의 김현정의 뉴스쇼가 원조야. CBS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김종인 위원장도 영입을 해보고 인재 영입을 통해서 어떠한 출마자들도 배치를 해보고 네. 활로를 뚫어보려고 하는데 크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매일매일 공약을 얘기하는데도 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잖아요. 네. 한풀이 꺾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시 반등을 시킬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한 형국이죠. 근데 박성민 대표가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됐는데 사실은 통합을 너무 서둘렀는데 지금쯤에 각자 가다가 지금쯤에 딱 통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제3지대가 있어라고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탈당파들도 받아들이고 했으면은 좀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 얘기가 그 얘기 안 했습니까? 2월 말 3월 초쯤에 합당을 하라고. 근데 내 얘기 안 듣고 설 그놈의 전에 설이 해가지고. 뭐라고? 그놈의 설이 뭐라고 어쨌든 당신 때문이야. 나는 조기에 합당하라고 한 적이 없어. 히말라야 가가지고 완전히 발을 떼버렸잖아 그때. 내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이제 말렸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김준일 때문이야. 네. 앵무새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네네네. 타이밍도 사실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아이, 그럼요. 지금은 개혁신당의 동력이 약간 조금
사라진 것 같고 요걸 뭔가 다시 살릴 만한 썸띵이 좀 필요하다. 그거는 그 능동적으로 안 돼요. 주도적으로 못 하고 양당이 더 이제 난장판 공천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되게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거를 기조로 잡아가지고 국민의힘 쪽에 공천 못 받는 분들이 개혁신당에 가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한다. 이거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거기에 막 새로운 뭐 의원들이나 이런 분이 막 가면서 뭔가 또 이렇게 불이 붙어야 새불리기 해야 되잖아요. 눈덩이가 막 굴러가면서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지금 눈덩이가 어디 바위에 딱 부딪혀가지고 지금 멈췄어요. 근데 날씨는 따뜻해져가지고 눈덩이가 녹고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새불리기가 좀 어려워진 게 사실은 어쨌든 보수 정체성이 다시 이제 강화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실 분들이 없어요. 탈당하실 분들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현역들 중심으로 그래서 완전히 새 인물로 그러면 선거를 치러야 되고 지금 네. 60에서 70군데 공천한다는데 우리가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어쨌든 결국은 사람이거든. 이거는 선거는 사람 장사인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김종인이 왔다. 일단은 네네네. 김종인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기사를 만들 줄 아는 분이니까 뉴스를 만들 줄 아는 분이니까 그나마 이제 주목도가 있는데 더 암울한 거는 사실 새로운 미래죠 지금. 왜냐면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가 선택지가 민주당 탈당파들한테 큰 선택지가 지금 안 되는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고립될 수도 있겠다 새로운 미래는. 오히려 조국 신당 나오면서 더 좀 암울해지고 그것도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뭐 친문들이 이제 민주당 저렇게 막 파열음 나는 거 보고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이탈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국 신당이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약간 달라요. 같은 친문 쪽이라도 이쪽하고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온건한 분들이 이쪽이라면은 새로운 미래고. 예, 저 더 강한 검찰 개혁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친문 중에서도 강성분들이 조국 신당. 이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한쪽으로 쏠리면은 이게 이 다른 쪽은 약간 타격을 많이 받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어쨌든 조국 신당의 시기다. 다만 저는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이 5.4% 얻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포지션 자체는 조국 신당 약간 포지션이에요. 비슷하겠죠. 그거보다 좀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 열린민주당보다? 왜냐하면 파열음이 지금 민주당이 그때는 아예 파열음이 없었잖아요. 원팀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4였고 이번에는 파열음이 세게 났기 때문에 네. 다만 개혁신당보다 더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은 개혁신당이 현재까지는 더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네.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율이 또 떨어져요. 모든 새로운 정당이 그랬어요. 딱 창당하기 전이 고점 찍고요. 이준석 신당도 15% 20%까지 찍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오기 전 창당하기 네, 전에. 네, 그런데 나오니까 뭐 이제 개혁신당 이름도 낯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 이름이 들어가면은 더 높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갈 거예요. 거품이 약간 빠지긴 할 텐데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파괴력을 네네네. 가질 것이다. 예. 주식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 뉴스 나오면 빠져요. 뉴스 나오기 전까지 올라가다가 뉴스 나오면 빠지더라고요. 3%. 김종인 위원장께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김종인 있는데 위원장. 예. 네. 어쨌든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정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김철근 사무총장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준석 대표 직인을 본인이 갖고 네. 비례대표 공천을 더비래요? 1번 허은하, 2번 이준석, 3번 양양자, 4번 천하람 뭐 이렇게 딱 도장 찍어가지고 3월 22일 날 선관위에다 확 결정을 제출해요. 해버려라. 네, 그렇지 않고서 배치 나는 달아주시라. 1번 허은하 반대. 왜요? 네.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 훌륭하신 분인데 네. 2번이나 뭐 4번이면 모르겠는데 1번은 좀 아니. 1번은 이 상징적. 개혁신당의 색깔을 보여주는 최소한 뭔가를 뭐 2번이 이준석이 하는 거는 옛날에도 당대표들이 전국선거 지휘하기 위해서 뭐 한 적도 있으니까 그건 뭐 리즈너블하다 보일 수 있는데 1번은 어쨌든 영입 인재 중에서 아니면 당 내부에서라도 최고의 인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방송에 나가서 본인은 비례 안 나겠다 네.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비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선택 못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강하게 선택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그래서 배지 달아주시라.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그 출마는 이준석이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 공천 주겠다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맨날 말을 바꿔? 감 다 떨어졌다면서요. 지금은 그러면 저 가장 현재 전국을 이끌어가는 거는 역시 국민의힘의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지금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민주당의 시간이에요? 공천 갈등이 얼마나 더 폭발할까. 국민들이 거기 이제. 그것만 지금 관심이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약간 소외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챙길 건 다 챙기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원모 전 비서관 네. 강남 의뢰 신청했는데 그렇게 좋은 지역을 가다니 또 괘씸해.
강남보다 더 좋은 용인갑을 줘버렸어. 양지 투 양지. 와. 이거는 그냥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게 왜 더 좋냐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냐면은 네. 지난번 총선에서 강남을이 4%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미래통합당이. 근데 용인갑은 7%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어쨌든 포인트 차가 더 좋은데요. 컸다. 완정적인. 더 뭐 그런 뭐 평가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권인숙 의원이 지금 예. 출마하겠다고 네. 지금 네. 예, 비례였는데 그 전에 이제 근데 나머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거기 전략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이현주 의원이 갈 수 있다. 아, 이현주 의원. 예. 이현주 의원은 근데 이현주는 용인갑 거기 안 안갈 가려고 것 할 같아요. 거예요. 아. 험지라서. 아하. 용인 가고 싶다고 했다던데. 그 용인 거기가 많이 하니까 을병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용인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탄희 의원 지역 가려고 예. 하잖아요. 용인 정 뭐 이런 데 가려고 하겠죠. 3월 1일에 뭐 하세요? 우리 두 분은 만세 불러야죠. 만세 아, 보시고. 만세운동. 3월 1일에 저는 저기 고향에서 캠핑 박람회 있어요. 오, 캠핑 박람회요? 킨텍스? 예, 뭐 캠핑 용품 박람회 같은 게 아, 있어서 그 취미세요? 그럼? 가봐야 되겠다. 네, 저 캠핑 좋아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갔어요. 지금 네, 최근에 네, 못 가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거기 가시는군요. 네, 거기 아는 분하고 같이 손잡고 캠핑 박람회 가요. 잘 다녀오십시오. 아 예. 아 예.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아니 그냥 일정이 궁금했어요. 네, 두 분은 뭐 하시나. 저희는 방송하거든요. 아, 네. 좋아하시는구나. 혹시 열심히. 뭐 열심히 하세요. 바쁜 일 없으시면 네. 예, 여기 오시면 저 식사는 저희가 또 대접해드릴게요. 전 집도 옆이니까 놀러 아, 오겠습니다. 그러세요? 밥 먹으러 와라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야 각 당의 예성 의석수를 네.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3월 22일 날 딱 이제 선관위 등록돼가지고 대진표 나오면요. 아. 그때 딱 보면은 대략 어느 당이 몇 석 몇 석 딱 감이 올 것 같아요. 저도 3월 22일에 딱 예측하겠습니다.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쫙. 아, 그래요? 네. 3월 22일 날 그럼 7시쯤에 네. 그 특집 방송 한번 하시죠. 아, 라이브 3월 할까요? 22일. 네. 그날 한번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그 박람회 잘 다녀오시고. 네. 내일 모레 점심 드시러 오시고.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 또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 장르만 여의도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그 가시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까지 바라진 않겠습니다. 좋아요 정도는 여러분 누르셔도 아니 무슨 이런 소심한 얘기야. 구독 눌러주세요 좀. 구독해달라고 좀. 빨리 제발 제발. 10만 만들어주세요. 10만 명. 10만 명도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좋은 출연료 더 드려야 좋았어. 좋았어. 10만 명 네.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훌륭하시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